Good afternoon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My colleagues and I 제 understand the 동료와 hardship 저는 that high inflation is 높은 causing. 인플레가 야기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인하하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근거를 다루었고 급속한 긴축의 완전한 효과 아직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입니다. 또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없다면 경제는 그 누구에게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가능한 지속 가능한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측하기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희는 계속해서 상당폭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 과정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통화 정책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실질 GDP 지난 분기 1%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은 완만한 지출과 생산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둔화되었습니다. 아마도 긴축 통화 정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 주택 분야 활동 취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 금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지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의 고정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실합니다. 50년 최저치를 고용시장 실업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 증가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4만 7천 개 계속해서 월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증가가 계속해서 좀 견실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동시장은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인 공석이 최고치이고 또 계속해서 가용 근로자의 공급을 크게 수요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저희들의 2% 장기 목표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2월 끝났던 전체 봤었을 때 총 PCE가 5.0%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근원 PCE 가격은 4.4% 상승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반가운 감소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구 그리고 기업 예측 모두 다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측정치에 반영되었는데요. 절대로 안도하면 안 됩니다. 장기 인플레 기대치가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는 구매력을 잠식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고착화될 것입니다. 통화 정책 가이던스는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또 구매력을 좀 더 약화시키고 특히 필수품을 구매해야 될 식품 그리고 음식, 주택과 같은 필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가 미치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동안에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는 25bp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범위를
5에서 4.75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대차 대조표 크기를 크게 줄이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금리는 4.5%포인트 지난 인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인플레 2%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달성을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2%대 달성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조치에 따라서 재정 여건 크게 강화되고 있고 특히 주택과 같은 가장 금리에 민감한 경제 부분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모든 효과를 느끼기 위해는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긴축 정책을 우리가 펼고 있지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경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25bp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빅스텝에서 조금 내려와서 소폭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올리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 경제가 우리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충분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별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항상 최신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봐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서 2% 목표를 맞추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의 예측치를 잘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 그리고 추세 이하의 성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는 우리가 최대의 고용과 그리고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시기상조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굳건히 전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준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대 고용과 그리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기자님. Chris Rugaber, Associated Press. Thank you for doing this. AP입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know, financial conditions have 아시겠지만 loosened 금융 since the fall, 상황이 with bond yields falling. 완화되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증시도 1월 달에 상당히 랠리를 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 억제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또 과연 일자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정책, 조치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2%가 저희들의 목표치입니다. 금융 상황이 계속 타이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상당히 긴축되었습니다. 저희 포커스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또 금융 상황을 안정화, 타이트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금융 시장을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정책 금리 말고도 많은 상황들이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 금리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 씨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왔습니다. 지난 한 분기도를 봤을 때 물가 상승이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속도가 줄어들었고 소비자 역시도 많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실업을 앞으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살아나고 있고 소비가 다시 정상 수치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면서 이 수요와 수급의 불균형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주택 서비스
분야를 보시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더 큰 비주거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노동시장에 어떤 약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as your expectation for where the unemployment rate might go 그렇다면 changed since 실업률에 대한 기대치가 12월에 비해서 변했나요? 네, 새로운 전망을 저희가 3월 달에 SEP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견실한 노동 지표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SEP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닐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닐이라고 합니다. 아까 FOMC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자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크게 실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실질적으로 구인 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가 상승을 조금 막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노동시장 그리고 이 임금의 상승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보기에도 평균 임금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약간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 전에 비해서는 아직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좀 잦아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졸트를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고 최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0.9%의 잡 오프닝을 달성하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임금 수준이 내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임금이 있는 분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고 많은 지표를 보시면은 아직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콜비 기자님. Thank you. Colby Smith with the 감사합니다. Financial Times. 파이낸셜 Given the 타임스입니다. economic data since the 경제 December 데이터 meeting, 12월 is the 이후부터 trajectory for 쭉 the Fed funds rate 봤더니 in the most recent 연방 SEP 기금 still 정책 the best 그리고 또 guidepost, 금리 그리고 for the policy SEP path forward? 봤더니 Or does 앞으로 ongoing now mean more than two 어떨까요? rate rises? 2% 이상 더 금리 인상하실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을 더 계속할 것인가요? 네, 12월 달에 저희가 최적의 예상치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치 값은 5 그리고 또 5.25 정도가 저희들의 타겟 레인지입니다. 상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근거를 검토했었고 또 금융시장이 충분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의사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3월 달까지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검토할 것이고 5월까지도 계속 데이터를 볼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요. 상단치가요. 목표 최종 금리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말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또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폴로업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두 옵션 간의 리스크를 비교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높을 때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6달, 12개월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어떤 예상치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과하게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면은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도구는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4년치를 본다고 했을 때 저희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분야를 갖다면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근원, 그래서 하우스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인플레이션의 12개월 평균치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55%를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믿을 만한 인플레이션 하강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주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승리에 선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것이고 어떻게 내릴 것인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더해서 이런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Howard Schneider with Reuters, and thanks as usual. 로이터입니다. So I just 감사합니다. wanted to connect a couple dots here. The statement 좀 made a 이해를 number 하고 of 싶습니다. changes. 몇 가지 변화를 연준이가 했습니다. 좀 더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가 그러다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앞으로 고금리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정책 금리는 어떨까요? 앞으로 전쟁은 계속 지속될 건데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걸까요? 혹시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전망을 하기가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So I guess I would say it this 네, way.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드릴 the 수 있는 first time, 말씀은요. 처음으로 that the 분명하게 disinflationary 말씀드리겠습니다. process has 디스인플레이셔너리 started. We can see 프로세스가 that, and we see 시작됐다. it really in 보고 goods 있습니다. prices so far. 상품 가격 분야, 재화 Goods prices 분야에서도 is a big 나타나고 sector. 있습니다. This is what we 재화 thought would 가격 happen since the 굉장히 very 중요한 beginning, and now 분야이죠. here it 근데 is actually 디스인플레이션의 happening, and for the 프로세스가 reasons we 실제로 thought. 일어나고 It's supply 있습니다. chains, it's 왜냐, shortages, 공급망 and it's demand 부족난, revolving 또 수요는 back 계속 towards 늘어나고 services. 있고 So 또 this 다시 is a good 서비스 thing. This is a 분야에도 good thing. 영향을 주고 있고 But 이건 that's, 물론 you know, 좋을 수 around a quarter of 있습니다. the PCE 하지만 price 이거는 index, 전체 core PCE PCE 지수의 price 4분의 index. 1에 불과합니다. So the second sector 근원 is PCE의 housing 일부입니다. services. 그다음 두 번째로 And 중요한 게 that's 바로 주택 driven by 서비스 very different 분야입니다. things. 여러 가지 And 요소가 as I 있겠죠. mentioned, with housing 아까도 services, we 말씀드렸지만 expect, 주택 and 서비스 other 분야에서 forecasters 저희가 expect 기대하고 that 있는 것이 measured inflation will 많습니다. continue moving up 계속해서 for several 인플레가 months, but 몇 will 달 then 동안 come 더 down.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suming 나서 that 하락할 new 것입니다. leases 물론 여기선 continue 새로 to be 임대하는 soft. 경우에 있어서 And we do 이 가격이 expect that. So 떨어져야 we think 됩니다. that 하지만 that's 떨어질 sort of 거라고 in the 믿습니다. pipeline. We actually 그래서 see 저희가 disinflation 예상하는 것은요. in the goods sector, 인플레이션이 and we see it in the pipeline 재화 서비스 for 분야, 주택 two 서비스 sectors that amount to a 분야는 little less than 하락할 half. So 것입니다. this is 뭐 한 good, 반 and 정도 we note 떨어지지 that when we 않을까? say 물론 이건 inflation is coming 좋은 down, this is 이야기죠. good. 좋습니다. We 여기까지는요. expect to see 그런데 예상컨대 디스인플레이션의 프로세스가 조만간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어 굿즈, 즉 주택을 제외하고 또 상품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입니다. 7가지, 한 8가지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7가지, 6가지 서브섹션, 7가지, 8가지 각기 다른 서비스 분야가 너무나 많은데요. 아마도 한 60% 정도는 연구에 따르면은요, 바로 경제가 둔화될 때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용 시장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근원 PCE가 우리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PCE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맨데이트죠. 그래서 저희가 뭐 낙관적도 아니고 또 비관적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요 인플레가 떨어지는 조짐이 안 보인다.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보인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닉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왔습니다. 의장님, 몇 년 전에 우리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업률도 낮은 상태인데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왜 그 금리 상승이 필요했습니까? 왜 금리 상승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금리 상승을 하셨나요? 저희가 4.5%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몇 번 더 인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몇 번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변동성이 장기간에 걸쳐 있겠습니다만 변수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세 가지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주택 서비스 제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목표치에 근접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죠. 저희가 도착지에 도착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금리를 보면서 각종 수치들이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는지 잘 보여서 일드 커브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책이 제한적인지를 잘 보면서 얼마나 더 제한적인 정책이 필요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를 저희가 좀 내린 것이고 다시 주의 깊게 정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디스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혹시 토론하셨나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금리 인상을 퍼스 중단할 건지 혹시 토론하셨나요? 회의록이 3주 뒤에 발표가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어떠한 여정을 앞으로 밟아가야 되는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채 상한성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모든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사실 이 연방 정부에서 어떠한 이 부채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질문이 뭐였죠? 연방 정부에서 어떤 국채 보유와 관련돼서 재무부에 어떤 지시를 받을 텐데 그에 따라서 정책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부채 상승 한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길로 틀게 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 페드 쪽에서 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에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와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 저희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나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는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채 상한선 인상이냐 마냐는 의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저희 연준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저희가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재정, 피스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나. 지나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왔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상승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 최근 연설을 보시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멈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25bp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타겟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여서 그래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새로운 전망치를 쓰겠습니다만은 데이터가 그때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미팅을 갑자기 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번 미팅 때마다 좀 더 천천히 갭을 갖고 하실 건지요? 어떨까요?
네, 이거는요, 저희 위원회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25bp 이거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 가지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퍼스하겠다라고 했지만요. 저희 FOMC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해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티브 리브입니다. CNBC에서 왔습니다. 의장님, SEP를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2023년에 3.1%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은 1.1%입니다. 그래서 5.1%의 금리를 올해 예정하셨는데 1%의 상승을 또 예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플레이션의 이런 다이내믹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오판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아닌 모든 굉장히 물가 상승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고려해 봤을 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임금이 사실 아니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실업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측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맞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3개월만 우리가 측정치를 보자면은 근원 PCE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낮은 이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재화의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수치들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화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한 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예측치를 보시면 근원 PC가 40% 정도 올해 중순쯤에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가 조금 장기적인 전망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좀 할 일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보시면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서비스 제외한 근원 지표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섹터, 한 6개, 7개의 섹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섹터별로 55에서 한 60%의 총 서브섹터까지 합치면 그 정도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섹터들은 노동시장과 그리고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죠. 예를 들어 금융시장도 굉장히 큰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레스토랑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임금도 중요하지만 식료품 그리고 교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서비스만 단독으로 보더라도 연료비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믹스에서 고려할 것이 많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속도로 2%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노동시장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요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업이나 취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동시장의 완화를 위해서는 여러 단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레이버 시장, 이 노동시장에 영향 없이 완화되고 있는데 여러 예측책을 보시면은 아마 이 실직률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면서도 심각하게 경제 침체나 아니면은 실업을 크게 야기하지 않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수요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굉장히 제약이
시작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고 있죠. 상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택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비주택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곧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노동시장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른 비즈니스 사이클이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사이클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2%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느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예상을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서 크게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예측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100% 맞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ichael McKee from Bloomberg TV and Radio. I'd like to pick up on what you were 추가 just saying about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상당폭 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긴축 정책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성장 자체가 떨어지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에 성장이 좀 둔화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표를 봤더니 올해 리세션 침체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의견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뉘앙스를 지금 암시하는 건가요? 경제 성장이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견을 바꾸신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혹시 좀 더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GDP가 1% 작년이었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일즈 그로스도 지표를 보면 한 1%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전망치를 보면은요, 제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경제 성장은 꽤 좀 둔화된 채 지속이 될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보셨겠지만요, 전 세계 경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너무나도 견실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고용 비용, 인플레가 떨어지면 분명히 이제 사람들의 센티멘트가 좀 더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각 주 정부도 정말 최근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뭐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출을 좀 많이 하겠죠. 재정 지출 혹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뭐 민간 혹은 공공 분야에서도 역시 지출이 있겠죠. 그러면 또 경제 활동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게 제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장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치고 블룸버그에서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신뢰를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달 전에랑 비교해 봤을 때 월시도 말씀하셨듯이 6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또 노동시장이 다시 한번 좀 균형을 또 맞추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전동을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의 CPI 리포트와 고용 리포트가 나올 거고 이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텐데요. 저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ECI 보고서,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 지수 역시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이 굉장히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건설 시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임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동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금이 내자지긴 했는데 사실 이전 시장보다는 그래도 높다, 코로나 전보다는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 뭐 다를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는데 이 총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망들이 정책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물가 안정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경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 목표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앞으로도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러한 2%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문입니다. 견실한 일자리 성장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지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일드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9.1% 인플레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6.5에서 2%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준의 기대치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 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떨어지길 원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2022년 말 원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팬데믹도 있었고 경제가 봉쇄되었고 또 의회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아주 독특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를 언급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망 자체, 인플레 전망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든지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너무나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의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여기 시차가 걸립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연방 기금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얼마큼 될까요? 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S&P가 나오면 보시겠지만요. 여러 전망치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둔화, 그리고 또 노동시장이 좀 더 둔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가 꾸준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경제가 성과가 기대치 정도 된다. 뭐 그렇다면 괜찮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올해 내로 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인플레가 더 빨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물론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먼 있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2번의 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물 가격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올릴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중단을 잠시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시는가요? 아니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딱히 그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아니고 시장 전체 예상치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예측치는 뭐 여러 다른 예측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노동시장이 이게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3% 중반대 정도로 뭐 3월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완화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시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예측치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망을 봤을 때 올해는 인하는 시기상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정책에 반영이 되겠죠.
Hi, Chair Powell. Scott Horsley from NPR. 네, One of the changes in NPR입니다. the statement this month is that 성명서에서 the committee is no 봤었을 때 longer 가장 listing public 큰 health as one of the 차이는 data points you'll consider 바로 in assessing conditions.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What 고려하고 should we 있는 것 make of that? 같은데요. Does the Federal 어떻게 해석해야 Reserve no 될까요? longer see the pandemic 더 이상 as 연준이는 weighing on 이 the 보건 economy? 이슈, 퍼블릭 헬스를 고려하지 않나요? That's the 일반적인 general sense of it. 경제를 Look, we 생각할 때 understand, 왜 I 보건, personally 팬데믹에 대해서 understand 생각하지 well 않나요? that COVID is 네, still out there. 코로나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끝난 거 but, 아닙니다. That it's no longer playing an 단지 important 중요한 role 역할을 in our 하지 economy. 않는다는 And, 것이죠. we kept that 경제에 statement in 코로나가 there 중요한 for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quite a while, and I think 상당히 we 오랫동안 knew we 저희가 would take that 포함시키지 at some 않았습니다. point. There's never a 언젠가는 우리가 perfect 없앨 time. 거다. But 그런데 we thought 코로나가 that, 영향을 준다는 그 문구를 people are 언젠가 handling 없앨 it better 거다라고 in the economy 생각했는데요. and the society 사람들도 are handling 코로나에 it better 잘 now. It 대응하고 doesn't 있고 really need to 경제도 be 잘 that, 대응하고 있기 you know, 때문에 in the Fed's, 굳이 저희가 이 퍼블릭 헬스를 성명서에 포함시킬 니즈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명서에서는요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경제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했지 뭐 퍼블릭 헬스다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네, 낸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낸시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장님이 아직 임금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파이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파이럴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절대 안 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수록 훨씬 더 리스크가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상황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항상 느꼈던 그런 리스크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다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게 경제에 어떤 호황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이 센티먼트 평가를 보시면은 3%대의 실업률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이러한 어떤 심리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비자의 심리, 그런 예상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나 국민이나 소비자나 저희는 그러한 기대라는 것, 미래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던 굉장히 중요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리스크 한 8달 정도의 장기적 리스크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상치가 이제는 좀 안착이 됐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착이 됐다. 장기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그게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시민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가능하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Greg Robb 감사합니다. from MarketWatch. 마켓워치에서 왔습니다. 12월 회의록을 봤더니요. 몇 몇 가지 문장이 눈에 띕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먼저 FOMC는 이렇게 말했죠. 근거 없는 금융시장이 바로 리스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는 인플레를 인하하는 게 힘들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혀 언급을 안 하셨네요. 성명서에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걱정이 사라진 건가요? 좀 더 둔화된 건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 12월에서 지금까지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약간 옆길로 갔을 뿐입니다. 동일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바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긴축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었죠. 분명히 일부는 인플레가 아주 빠르게 인하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연준이는요.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든 피터라고 펀치볼 뉴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준에서 현재 모든 이 부채 상승 한도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빠르게 QT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말씀하신 그 상승치의 데드라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올해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일일이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답만 드리자면은 그 두 간의 그런 연관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채 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저희의 노력 그리고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은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전이 되면서 예를 들어 제너럴 어카운트 일반 계정이 굉장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보유고라던가 이런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링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